자, 이제 353페이지 거기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하나 나올 건데,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은 잘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인 분들은 얘를 접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 느낌이 지구가 무슨 뜻일까? 얼스 말고 지구. 지구. 이게 부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중에 어느 지역을 딱 지구로 묶어버리는 거야. 여기로. 그러니까 서울시 내 중에 여기 지역을 좀 개발을 좀 잘해보자. 여기 지역을 좀 개발을 좀 잘해보자. 그래서 특정한 지구라는 게, 이게 옛날에 세부 상세 계획이라는 건데, 서울이다 그러면 여기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개발할 예정지인데, 예정지인데 여기를 개발할 때 그동안 무슨 개발이 너무 심해서 난개발이 원인이 항상 뭐였냐면 20층짜리 30층짜리 막 빌딩 져놓고서 나중에 보면 도로가 2차선이야. 그럼 거기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을 건데 그 기반시설도 생각도 안 하고 건물만 들이다 짓다 보니까 항상 기반시설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개발할 때 반드시 우리가 철저하게 뭐를 짜겠다. 요 계획에 맞춰서 니들은 개발해라. 선계획 후개발이죠. 그러면 개발할 예정지 여기를 묶어 이렇게. 이걸 지구라고 한 거예요. 얼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스가 또 EARTH, 얼스, 지구, 그 말고. 그럼 여기서 특정한 지구를 단계적으로 여기를 개발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을 짜는 구역으로 묶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앞으로 뭐 할 땅들이 대상이네? 개발 예정지가 대상이네.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뜨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야? 일단 좋은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로 보는데 이 계획에서 여러 가지 지구 단위 계획을 짤 거 아니야? 이 계획에서 이런 내용을 짜면 이 내용에 맞는 개발만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해. 법에서 하라고 돼 있지만 지구 단위 계획에서 하라고 한 대로 해야지 더 센 거야, 이게. 근데 대신에 개발할 때 혜택 줄게요 라고 돼 있어. 혜택은 많이 지켜주겠다. 규제 뭐 해줄까요? 완화.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 완화해주는데 건폐율을 1.5배까지도 완화해줘요. 1.5배. 1.5배면 몇 퍼센트죠? 150%.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했을 때 내가 내 땅에다가 10층밖에 못 짓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정의되면 20층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땅값 2배가 되는 거죠. 대신에 여기는 목적이 무슨 목적이 있었냐면 인사동 같은 데다 만약에 인사동이면은 인사동은 가보셨잖아요. 인사동이 뭐 하는데 문화거리죠 이게. 여기저기서 건물을 지을 때 그러면 10층 질 걸 몇 층으로 해줄게. 입층해줄게. 근데 업종을 단란주 좀 넣지 말아라. 상업지역에 아까 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상업지역인데도 못해. 이 계획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합니다. 이 용도는 여기는 목적이 문화 목적이니까 너 많이 짓게 해주는 대신에 이런 업종만 해. 그럼 그 업종만 해야 돼 이제. 내가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대신에 너 내 말을 들었으니까 아우 착하다. 그럼 내가 행위자면 뭐 해줄게? 완화해줄게. 그러니까 내 말 들으면 완화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내 말 안 들을 거면 하지 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아지가 우리 집에 문을 따르고 달려오잖아요. 근데 오른손에 천하장사가 있어요. 그럼 얘는 저한테 충성합니다. 그래서 신발 딱 던지면 물고 와요. 이 천하장사 있기 때문에. 천하장사가 없잖아요. 그럼 한다가 그냥 가요. 걔가 개보듯 하는 거야 걔가. 근데 천하장사가 있을 때는 말을 잘 들어. 내가 너한테 뭔가 혜택을 줄 테니까 내 말 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되면 계획을 우리가 짤 건데 이 계획에 맞춰서 너 개발해. 대신에 너 혜택 주겠다. 기타 규정을 10가지를 완화해줘. 이거 말고 10가지. 이 10가지가 완화되는 대신에 이거에 맞게끔 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 지역은 입체적이고 계획적인 계획 도시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도입한 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개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개념 보면 자, 여기 그동안 문제가 뭐였냐면 잘 봐요. 자, 이건 지금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지만 계획 짜는 거예요.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주거지역, 평면적 계획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과 쓰자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짓는 거는 건축가죠. 그러면 이제 내 생각은 이런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도시계획을 딱 짜놨는데 건물 짓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지어버려. 둘이 이제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라고 한 거는 이런 걸 지었으면 좋겠는데 얘는 이걸 짓고 있어. 그동안 난개발이 되니까 그럼 이 계획하고 건축 계획을 같이 집어넣어서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의 계획이 좀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얘가 뭐라고, 여자애가 뭐라고 되냐면, 그럼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 묶어놨죠? 그럼 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개발이 되면 마음대로 못해도 규제는 좀 완화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변하게 되는군요. 뭐 그러잖아. 그랬더니 얘가 이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한 것 같아요. 이 지역은 이런 도시를 만들 거니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난장판 개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구석구석 막 만들어 놨어요. 주로 개발 예정지니까 역세권 주변일까요? 아니면 역세권이 떨어진 지역일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지역. 역세권,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주변으로 지구단위 구역이 많이 묶여있어요. 그런 지역은 건물들을 지을 때 보면 거의 다 높이도 비슷하고 일률적이고 간판 색깔마저도 규제해버려요. 빨간 색깔 쓰지 마. 그럼 못 써요. 광화문에 빨간 간판 안 보일걸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색채 규제까지 해버렸어요. 회색깔, 검은 색깔 뭐 허용하겠는데 빨간색 쓰지 마. 못 써요. 근데 그건 지구단위에서 하라는 대로 말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쪽 지역은 미관, 경관 여러 가지들이 다 조화 이루게끔 개발이 될 거다. 그래서 도입한 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인데 먼저 뭐부터 지정을 해야겠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획을 뭐 3분 안에 다 짭니까 계획을? 이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기간이 정해주는 기간이 여기 몇 년이라고 써있네? 3년이라고 써있어요. 몇 년? 대답 안 해요? 몇 년? 3년. 그럼 3년이란 기간 동안 이 계획을 짜야 되는데 안 짰다. 그럼 3년이란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여기는 개발할 수가 없어요. 지구단에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계획 짜기 전까지 개발하지 마. 이렇게 해놔야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기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여요.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는 지역으로 묶였다가 나중에 계획이 짜지면 그 계획에 맞춰서만 허용해주겠다. 인허가가 난다. 그 뜻이야.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볼까?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다가 원칙이거든요. 야, 여기는 개발할 땅이면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얘는 다 무슨 예정지에 지금? 개발 예정지요. 보존할 땅을 지정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지구단위로 지정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을 못하게 할 땅인데 얘 지정해 놓고 개발해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은 지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되면은 걔는 개발할 땅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그때는 난개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정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토지용계획 허위서를 뜯었는데 여기 하남시야. 이렇게 해서 여기 강동구 하남시인데 여기 지역 봤더니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떴어. 근데 밑에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써 있어요.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 좋아요. 좋죠. 개발 제한 구역이 곧 뭐 된다는 얘기예요? 지구단위 구역을 묶인다는 얘기는 얘가 뭐 되는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보고서 해석하는 거야. 아, 이거 해제될 예정지인갑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구역을 묶어놨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 땅 괜찮아요 라고 브리핑해야 되는데 하필 또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개발 제한 구역인데 이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개발 제한 구역 개발을 못하게 된 땅이 맞는데 해당 지역은 해제가 될 때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관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묶은 이유가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 곧 뭐 될 땅이기 때문에 해제될 예정에 지정이 됐을 거니까 지금 가격이 쌀 때 빨리 사셔야 된다고. 중개하는 사람은 스스로 저 10억짜리면 얼마야 벌써? 0.9면 얼마야? 900 양타 치면은 1,800만짜리예요. 인정작업 하면 안 되겠지만 다 인정작업 한단 말이에요. 10억인데 이거 그래서 12억까지 받아줘 그러면 다른 사람들 아는 사람들 12억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2억은 고스란히 싹 이게 그 말인지 못 알아듣네. 이 땅이 10억에 나왔는데 자기는 10억만 받아주면 된다는 거야. 주인이 갑이. 그 10억 만들어주래. 내가 작업해가지고 이걸 12억에 지금 산 거예요. 이 사람이 걔한테 이 12억을 쏠 거 아니야, 이 사람한테. 그럼 2억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받는 거야. 수수료 없이. 중개보수 없이. 2억만 받으면 되죠. 2억 받을래요? 1,800만 원 받을래요? 2억 받아야지. 근데 못된 사람도 있어요. 줄내는 게 아깝죠. 일단 입금이 12억이 들어왔는데 입금을 얘한테 줘야 되지. 계약서에 12억이라고 썼는데 2억을 얘한테 줄 수는 없잖아. 지금 말 이해되는 거예요? 그럼 12억 줬으면 2억을 줘야 되잖아요. 전화기를 꺼놓습니다. 전화기 꺼놓고 연락이 안 돼요. 그러나서 통장에 1,800원 들어와. 왜? 인터넷 치면 수수료 중개보수 0.9% 써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것까지 내가 주겠다 해서 1,800 줬으면 많이 받은 거 아니냐 이러는 거야. 자기 몇 억에 팔려고 그랬던 거를. 2년을 내가 작업해가지고 2억을 지금 받아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법에는 박으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 법정 수수료 이내에서만 받으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악덕 주인 매도인을 만나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애초에 계약서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개 계약서에서 보수 지급서 해가지고 따로 컨설팅 요로 받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돼.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판단해야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좋은 땅은 맞아 이거. 해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관청이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기초조사 하고 있는 거야. 해지하려고. 그러면 이제 마침 맞네 이거. 그러면 이제 그때 작업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는 요 지구단위계 구역이라는 단어를 보고서 해석을 하는 걸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개발 제한 구역은 지할 수가 없다. 다만 걔가 뭐 될 때면 해제될 때 지할 수가 있다. 녹지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 지구단위 구역 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녹지 지역. 녹지 지역은 개발할 땅이에요, 보존할 땅이에요? 지할 수가 없어. 내가 주거 지역으로 바뀌거나 상업으로 바뀌거나 예를 들어서 공업 지역으로 바뀌면 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뜯었더니 녹지 지역 자연 녹지로 떠 있는데 분명히 자연 녹지인데 지구단위 구역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 주상공으로 바뀌려는 땅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제 말 이해되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353페이지 보시면 1번 5번에 1 지구단위계획이 뭐냐라고 써있네요.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조금 더 올려주겠다. 여기는 행위자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완화. 그래서 미관도 개선해서 색깔도 규제 다 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뭐 하기 위해 관리, 개발을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립하는 도시공간을 말하는데 얘가 종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 도시외라고 할게 그냥.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에 지정될 때는 옛날에 1종 지구단위계구역, 도시 외에는 2종 지구단위계구역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1종, 2종 의미가 없지 않냐. 어차피 지구단위계구역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1종, 2종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법에서는. 근데 그동안 실무했던 분들은 계속 쓰고 계시니까 나중에 누가 2종 지구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어디에 있는 거다라고 알면 돼요? 도시 외에 지정된 거다 알면 되고 1종 지구라고 하시면 도시의 지역 안에 있다 이렇게 알 정도면 돼요. 예. 그럼 이 지구단위계구역을 지정할 때 얘가 무슨 예정지가 주 대상인 거예요? 개발 예정지여야 돼요. 그럼 다음 중 지구단위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가지고 여기 쭉 나열이 돼 있단 말이야. 예. 그럼 얘네들 지정할 수 있는데 얘네 4개 쓴 다음에 4개 쓴 다음에 안 되는 거 있죠? 하나 놓고 다음 중 지구단위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아닌 거 고르는 거야. 아닌 거는 뭐 할 땅 찾으면 되겠네? 보존할 땅 찾으면 돼. 그게 문제예요. 예. 문제 푸는 요령은 그건데 이해가 되면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 안 그러면 여기 있는 박스에 있는 걸 다 외워야 돼. 그 박스를. 밑에 박스 외울래? 외우지 않으려면 제가 하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 지구단위계구역에서 2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임의적 지정입니다. 임의라는 건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필수적이라고 있어요. 필수는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임의하고 필수로 나눠지는데 임의적 지정 대상에서 1번에 용도지구, 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자, 느낌이 도시개발구역, 뭐 할 땅에? 개발할 땅. 정비구역 뭐 할 땅에? 개발할 땅. 택지개발지구 뭐 할 땅? 개발할 땅. 대지조성사업지구 개발할 땅. 이거를 또 용도, 정택, 대산관, 계획, 예정, 이런 거 외우는 거 할 때 앞글자 따는 거는 필요한 경우만 따면 돼요. 얘는 필요한 게 아니야. 거기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게 8번인데 밑줄 쳐 있지 않습니까? 밑줄 쳐 있죠? 8번에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도시제한구역도 보존할 땅에서 할 수가 없어요. 시가화조정구역도 보존할 땅이고 공원도 보존할 땅이잖아. 근데 끝에 뭐라고 써있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슨 단어가 있을 때만. 그렇죠. 해제란 말이 없으면 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제란 말이 나오면 지정할 수 있는가 보다. 내가 지금 토지공개획 확인서를 뜯어봤더니 우리 집이 땅이 하나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 기분이 안 좋았어. 근데 지구단위계구역이 보였어. 아버지 이거 저 주세요 해제. 그죠? 아버지 저 주세요. 근데 그냥 개발제한구역만 있고 지구단위 없어. 아버지 만나면 안 돼요. 줄지도 몰라. 주면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못하지만 뭐 되면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있어요. 녹지는 지정이 안 된다고 그랬죠. 녹지가 뭐로 바뀌냐면 주, 상, 공. 변경이란 말 써있죠. 그러면 녹지지역인데 지구단위계구역이 떴다. 이거 개발할 예정지다. 이 뜻이에요. 용도지역 바뀌는 갑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새로 도시적 편입이 예상되는 구역 중에 체계적 개발 관리 필요한 지역. 그리고 8의 2하고 8의 3은 신설 규정인데 8의 2가 혹시 용산 혹시
되게 많이 들었을 건데 용산 복합개발에서 국제업무지구 개발 들어보셨죠? 자 보세요. 용산이라는 지역은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도권의 서울에 사통 8달이 아니라 얘 사통 12달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모든 웬만한 교통은 다 글로 가요. 용산에. 용산하고 서울역하고. 그럼 용산 같은 경우를 국제업무지구로 해서 개발하려고 했더니 대상 지역이 없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조문인데 거기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결합한다고 돼 있죠. 국제업무지구는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다 넣어야 돼요. 컴팩트 시티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결합하는 데 복합적인 이용이 필요하다면 거기도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이 규정을 넣었어요. 그래서 용산이 지구단위 구역 지정 대상이 된 거야. 그럼 이제 지구단위 지정되면 아까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뭐 해준다고 그랬죠? 그럼 많이 질 수 있겠네. 많이 수 있겠죠. 잠실 제1 롯데월드보다 더 큰 거 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지구단위 지정합시다라고 넣은 규정이에요. 그리고 용산의 미군기지가 어디로 옮겨가죠? 지금 마지막 다 남았어. 어디로? 평택으로 가요. 그럼 용산에 있던 미군기지가 가게 되면 용산에 있던 미군기지가 황량하게 남겠네? 그죠? 그럼 그 지역은 난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지역도 지구단위에 묶을 수 있다를 또 넣었어요. 그래서 거기 8에 3에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 놀리는 땅을 효율적 개발, 교정시설, 교정할 때 교정이 뭐야? 교정. 여자애들 보면 이빨 이렇게 바리케이트 치는 애들 있죠? 이해봐. 교정하고 있잖아. 이빨 교정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안 됐으면 여기다 집어넣어요. 어디다? 교도소, 감화원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런 시설이에요. 교도소가 있다가 없어지면 그 자리 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군사시설이 있다가 옮겨갔어. 그럼 이전하거나 재배치하게 되면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능 증진하고 집중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그 요건에 해당한 지역이면 지정 가능하게 하겠다. 9번에 도시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 얘도 개발할 땅이니까 정할 수 있는데 거기 참고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밀도가 너무 높아서 개발 못하게 하려는 땅이에요. 이런 지역은 지정 대상에서 지정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도 지정이 안 되죠. 그래서 지정 X인데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란 말이 있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여기까지 됐죠? 네. 근데 얘가 개발할 예정들은 지정할 수 있다는데 얘 필수라는 건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영어로 뭐라고 하죠? must. must do it.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고. 하여야 한다. must. 그래서 can이죠 얘는. I can do it. 할 수 있다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얘는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여기가 정비구역인데요. 봐봐요. 여기 주변에 정비구역인데 여기가 정비가 돼서 재건축 아파트 졌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대로죠. 그죠? 그럼 얘 정비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얘가 그대로 있을까요? 얘 따라가려고 그럴까? 같이. 그러니까 한 번 손을 맞들이면 두 번은 쉽단 말이에요. 도둑질도 한 번 하면 좀 어려운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 마약 해보셨어? 마약? 마약 해봤어? 마약 하잖아. 가끔 가다가 여기 마약 비슷한 거 하잖아요. 여기다가 보톡스도 하고. 처음에만 아프지 보톡스 효과를 느낀 사람은 계속하게 돼 있어요. 한 번 슬럼화 됐던 지역 또 슬럼화 되려고 그래. 그래서 시간을 10년 주겠다. 정비 사업이 끝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 반드시 난개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택지개발지구는 대규모 신도시거든요. 대규모로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신도시 만들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 듬성듬성 개발이 돼 있어서 개발 안 된 지역에서 스물스물 개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난개발 가능성이 있어서 반드시 지정을 해라. 그래서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완료되고 몇 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정택이 10살만 기억하면 돼. 저 아들 이름이 정택이에요. 외워두세요. 정택이 몇 살? 몇 살? 정택이.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 몇 년? 10년. 그래서 여기 1번에 사업 완료가 되고 10년 경과지역인데 거기 밑에 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무슨 구역과 정비구역과 무슨 지구? 택지개발. 정택이 몇 살? 몇 살? 그냥 들어두면 돼 그냥. 근데 시험장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맞아요? 도시개발구역이 사업이 끝났어. 10년이 지났어.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개발구역이 있어 거기? 개택이라고 그랬어요? 정택이라고 그랬어요? 개택이 아니잖아. 근데 개발구역을 살짝 집어넣고 10년 지나면 지난다 이렇게 꼬신다고요. 그럼 뭘 알아야 돼? 정택이를 외워야 된다 그 말인데.
아, 네가 하는 말을 이제 이해했다. 눈빛이. 정택이 몇 살? 2가지. 뭐하고 뭐요? 정비구역, 택지개발 완료되고 몇 년? 10년. 2번은 다음 지역 중에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인데 시가와 공원에서 해제란 말 써있죠. 아까 시가와 공원 해제되면 지금 할 수 있다 였었거든요. 근데 면적이 단서가 얼마 이상이란 말을 줬네. 30만이란 말을 줬기 때문에 15만이 해제될 때는 할 수 있다는데 45만이 해제되면 반드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몇 만이 기준이에요? 30만. 그리고 이번에 녹지가 주상공 바뀌면 지금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녹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0만 이상이면 얘도 반드시 지정을 하여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둘은 우리가 유일하게 시험에서 외우고 가야 될 거 요놈이고 개발할 땅들은 지정할 수 있다. 정택이 몇 살? 10살. 30만 이상의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이 뭐 되거나 해제되거나 녹지지역이 주상공으로 바뀌면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30만 이상일 때는 반드시 지정해서 난개발 막겠다 이런 뜻이에요. 뒤로 넘겨보시면 도시지역 외라고 나왔어요. 이제 도시지역 외란 말이 나왔습니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지역 외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하려면 여기도 도시지역이 아까 몇 개로 세분이 됐었지? 네? 도시지역 외 관리지역하고 도, 관, 농 농림지역하고 제한환경 본 적 있었어요. 관리지역이 아까 몇 개냐면 3개 도, 생, 개. 그럼 여기서 개발할 땅이 지구단위 구역 지정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개발할 땅 하나 찾아보세요. 하나 있어, 하나. 계획관리.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계획관리 써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박스가 계획관리가 50% 이상 써 있죠.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농림지역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용도지구 중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한 거예요. 개발진흥지구. 그럼 얘도 뭐 할 땅이 되는 거네, 이거? 농림지역인데도 여기는 개발할 땅이죠. 난개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시지역 외에서도 지구단위 구역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거기 개발진흥지구 써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존에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용도지구로 규제를 하다가 이게 폐지가 된대. 폐지가 되면 또 난개발 되겠죠. 난개발 막기 위해서 요 3가지를 대상으로 하겠다가 도시지역 외에서예요. 만약에 여러분 땅이 계획관리인데 개발할 수 있는 땅이죠. 무슨 구역이 지정이 돼버리면 지구단위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뭐 해준다고? 그럼 기존의 건폐율이 40하고 100이에요. 그럼 얘는 또 커지는 거야 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거? 좋은 건데 얘가 정한 계획에 있는 내용에 맞게끔만 내가 개발을 해야 된다고. 대신 난개발은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는 거죠. 네가 완화해줬으니까 나 네 말 들을게.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어저께 인하대학교 콘서트하고 왔거든요. 부동산 콘서트에서 창업 선거하고 왔어. 근데 책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제 창업한다고 이제 140명 정도가 오셔서 강당에 이제 앉아있는데 막 물어보면 대답 안 해. 근데 딱 이제 선물 딱 듣잖아요.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자, 이거 질문 딱 하는데 그럼 이제 올라오던 손이 2명이 들던 손이 선물이 딱 있으면요. 막 올라와 이렇게. 내가 질문한 거에 답변하기 싫은데 뭐 준다니까. 선물 준다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행위자 완화해줄 테니까 내 말 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도 뭐 할 땅이 돼버렸네 이제 개발할 땅이 되니까 난개발 맞게끔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다예요. 첫 번째로 오늘 할 거는 지정 대상 지역만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일단 도시지역하고 도시 외로 나눠지는 건데 도시지역에서는 임의적 지정하고 필수적 지정 나눠질 때 개발할 땅들은 다 지정 할 수 있다. 근데 정택이 10살하고 시가공 해제 녹지주상공이 면적이 얼마면 30만 이상 걔는 반드시 지정을 하여한다. 그 2개 구분하면 되고 도시 바깥에서 지정 가능한 지역 고르세요 라고 할 때 조건은 아직 안 봐도 돼요. 조건은 전체적인 내용이 돼야 외워지니까 우리는 이 3가지만 기억하고 가는 거야. 관리지역 중에 무슨 관리? 계획관리. 용도지구 중에 뭐 지정되면?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기존에 있던 뭐가 없어지면 용도지구가 폐지되면 이런 지역은 난개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시 밖에서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막 요건 막 박스 있는 거 있죠? 그건 아직 안 해도 돼요. 앞에 게 이해가 돼야 나중에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누누이 말하지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하루 종일 또 본다? 안 돼. 참으셔야 돼. 한 바퀴 돌다가 2바퀴 돌면 그냥 이해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달려들어서 외우려고 하면 시간 너무 많이 납니다. 그 시간에 민법하고 개론 보는 거예요.
민법 개론 보다가 나중에 한 바퀴 또 돌 때쯤 되면 이건 이제 좀 이해가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그걸 미리 내가 혼자 시간 낭비하면서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대상지역을 일단 알아놔야 돼요. 그럼 대상지역이 나왔으면 아까 몇 년 안에 계획을 짜시라고 3년 안에 계획을 안 짜면 얘는 개발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구역이 이제 뭐 돼버리겠네? 해제. 그러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실효된다. 이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계획을 짤 거냐가 나오겠네요. 그럼 계획이 오른쪽에 가면 3번에 355페이지 보면 3.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라고 보이세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에 2호와 4호 사항을 포함 반드시 해서 둘 이상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포함할 수 있다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써있죠. 그 중에 2번하고 4번이 밑줄이 쳐 있지 않나요? 걔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포함되는 거 고르세요. 그러면 2번의 기가 뭐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4번이 건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 한도, 최저 한도. 이게 왜 꼭 들어가야 되냐? 이거 봐봐요. 아까 난개발의 원인이 뭐였냐면 난개발의 원인은 뭐가 부족한데? 기반시설이 아주 부족해졌잖아. 그럼 여기서 야 너 10층 질 거야? 10층짜리 질 거야? 그럼 여기 도로는 4차선 빼. 너 20층 질 거니? 20층 질 거면 이거 6차선까지 해. 그럼 무슨 시설을 일단 꼭 짜야겠네? 기반시설을 배치하거나 어떻게 할 건지 규모 나와야 되죠. 이거에 맞게끔 건축물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높이 들어가야 되죠. 건폐율하고 뭐 들어가야 돼?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도 제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물의 뭐야? 용도, 높이, 건폐율, 용적률 하는 거야. 그리고 기가 뭐야? 기반시설. 그래서 두 가지는 반드시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 해서 기건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1항부터 8항에 있는 것들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이 수립이 된 내용에 맞춰서만 개발하십시오. 근데 이거를 몇 년 안에 짜셨어야 되는데 3년 안에 안 짜시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실효된댔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4번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서 실효 나올 겁니다. 1. 실효 사유 원칙.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약 결정 고시가 됐는데 3년 이내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뭐가 나오셔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 이게 결정 고시 되지 않으시면 3년이 되는 날에 언제? 다음날. 그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에서 따로 정했으면 그거 따라가는 건데 우리는 몇 년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3년. 근데 올해 초에 하나가 개정이 됐어요. 그게 2항이 하나 들어왔어요. 뒤에. 올해 초에 들어간 거예요. 올해 초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본 적이 없을 거고 거기 주민은 입안은 못해도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는 있거든요. 주민이 이거 입안 좀 해주세요 라고 제안을 했을 때 결정이 된 거는 5년 안에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이 언제?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아까 계획 짜는 거는 몇 년 안에 짜라고했어요? 3년. 근데 주민이 지구단위 구역 좀 지정해달라고 해서 해줬어요. 그럼 사업을 해야 되는데 5년 안에 착수 안 하면 그것도 할 마음 없는 거로 봐서 다음날 해지하겠다 해서 실효 규정이 2개가 나온 거예요. 계획 짜는 거 몇 년? 3년. 착수하는 거 몇 년? 5년. 안 하면 항상 그날에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 효력 잃는다. 근데 다음날에 효력을 잃은 걸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까요? 이거를?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 해줘야지 알 수 있겠네. 그래서 마지막에 쌍가루 2번 실효됐음을 알리세요. 고시.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실효 고시는 실효 일자 사유, 실효된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용을 국장이 국토부에서 알리는 소식지를 관보라고 그래. 국가가 중앙관서가 알리는 소식지 뭐예요? 관보예요. 지자체에서 알리는 소식지는 공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방이라고 생각해요. 방 붙인다고 그러죠. 소식 알릴 때. 근데 국가가 중앙에서 알리는 소식지는 뭐예요? 관보. 지자체가 알리는 소식지는 공보. 그래서 서울시 공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국장이면 어디에다가 하면 되고? 관보. 시장 운수면 어디에다가? 공보. 폐지하는 방법으로 알려라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지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계획 관련된 내용이 여기 앞부분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계획이 나왔지 이제. 계획 나왔으면 내가 여러분이 땅 있으면 이 땅을 개발하려면 허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개발행위 허가 관련된 거랑 도시공개 시설 사업하면 국토기획법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은 5번 끝 이렇게 하면 돼요. 정말 이해됐죠? 네. 그래서 거기 개발에 관한 사항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오늘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에 가면 다음 지도라는 게 있는데 다음 지도. 자, 여기 지역의 용도 지역이 뭘 것 같으세요? 일단 상업지역 같지는 않아 느낌이. 저쪽이 상업적이고 상업적일 수도 있어요. 상업적일 수도 일반 상업적일 수도 있어. 근데 확인을 해봐야지. 그럼 이제 우리가 있는 데가 지금 여기가 노원이죠. 자, 노원입니다. 노원의 위치도를 봤을 때 서울에서 여기 쪽이죠. 오른쪽에 무슨 시하고 구리시, 남양주시에서 의정부시 이렇게 껴있죠. 그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노원역 몇 번 출구죠? 10번. 그럼 10번 출구니까 이쪽이네. 요 10번 출구로 나오셔서 걸어오셨죠? 그럼 여기 건물 보이세요? GS? 이 밑에잖아요. 이 건물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기 로드뷰 있을 거야. 로드 갖다 보면 돼. 맞죠? GS 25니까 이거 우리가 있는 게 여기잖아요 지금. 564번. 그러면 얘 뭐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 아까? 제일 처음에 할 때? 주소를 알아야 돼. 주소는 자 오른쪽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갖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여기 주소 보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366-3이에요. 366-3. 366-3. 상계동이죠? 네.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현재 로드뷰에서 자, 지금 현재 2016년도 9월달 사진이죠. 그러니까 2016년 9월이라는 뜻이에요. 예. 만약에 2008년도에 뭐 있었냐 궁금하면 이거 누르면 돼. 그때 학원이 없었네. 헤어 컬러 했었던 거죠. 나중에 상가 중개할 때 이런 거 잠깐 보는 거야. 예. 그러면 얘 여기 오른쪽에 지적 경계라고 있거든요. 여기 지적 경계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면 이제 여기 도면이 나올 거야. 용도 지역이 나올 거예요. 예,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지금? 노란 색깔. 노란 색깔은 주거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이쪽이 뭐네? 준주거 지역이네. 노원역은 준주거 지역이고 일반 상업지역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업지역이 아니란 얘기야. 여기는 이종 일반 주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종 일반 주거 써 있죠.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대지 면적이 얼마냐 이거부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여기 일사편리에 들어가도 되고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들어가도 되는데 일사편리 잠깐만 들어볼게요. 자, 얘가 서울시 무슨 구지? 노원구, 상계동 366-3 검색. 그럼 이제 부동산 정업종 보니까 18가지 장부가 나오는 사이트거든요. 여기서 토지용계 확인서 보시면 이 몇 종 일반 주거라고 되어 있네. 이종 일반 주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종 일반 주거인데 얘 지금 현재 지목은 뭐로 되어 있고요? 면적이 964제곱미터니까 거의 뭐 1000제곱미터죠. 그러니까 300평이 안 되는 거야, 약간. 이 땅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국토기획법 관련된 거 한 칸 나오고 나머지 이제 기타 법이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가축 사육하면 안 된대요. 물 주변에 있어서. 그리고 대공방어 협조구역은 뭐냐면 높은 건물 있을 때 이 높은 건물 옆에 높은 건물 생기면 진지를 일로 구축할 때 옮길 때 협의하라는 거니까 건물 짓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이 떴다는 얘기는 주변에 학교 있다는 얘기야. 그럼 200m 외곽에서 200m가 상대정화구역이고 정문에서 50m를 절대정화구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주변에 뭐가 있다는 얘기네? 학교가 있다는 얘기. 어딘가 학교가 있을 거야. 그럼 이제 도면. 여기 지금 현재 도면에 도로에 접해 있죠.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여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들어있는 거고 철도 지나가는 건데 그럼 여기 건축물 대장이라고 여기 있을 겁니다. 보이세요? 건축물 대장 누르면 노 위너스 빌딩. 자, 일단 얘가 이종 일반 주거니까 건폐율이 얼마가 나와야 되죠? 최대가 건폐율이 얼마가 나와야 돼? 60% 나와야 돼요. 근데 얘 몇 프로 줬어요? 57.18을 쓴 거야. 58 쓰고 용적률이 200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299. 그러니까 용적률 다 찾아먹으려고 여기 이종 일반이죠 원래. 얼마 나와야 되죠? 200 나와야 되는데 지금 299 나왔죠. 그럼 뭔가가 있는 거죠 이거. 이 당시 건물을 지을 때 2003년도 당시 지을 때는 300%까지 완화해 준 거야. 그러면 이제 건물 지었는데 우리가 2층이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연구시설이라고 떠 있는 게 아마 2층일 거예요. 그러면 2003년에 7월 달에 그럼 한 건물 짓는데 얼마 걸린 거야? 얼마 걸리지 않았네? 착공이들 완공이 2004년인가? 2004년이니까 1년 걸렸네요. 이거 짓는데. 우리가 있는 곳이 몇 층이냐면 2층이니까 자, 여기 있다. 2층. 뭐라고 돼 있어요? 교육연구시설이에요. 그럼 우리가 있는 이 2층의 건축물의 용도는 뭐예요? 교육연구시설이에요. 그럼 교육연구시설인데 90년대 이후 진 건 다 철근 콘크리트예요. 근데 막 세면조 이런 거 나왔다. 그러면 일단 오래된 거야. 70년대, 80년대 건물이고 최근 짓는 건 다 철근 콘크리트 조에 우린 교육연구소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교육연구소를 이걸 접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 그럼 여기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교육연구소에 들어와야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PC방을 만약에 하게 됐다. PC방이 여기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 이게 PC방이에요. 그럼 PC방은 이종근생이거든요. 교육연구시설이잖아 이거. 그럼 나중에 나는 뭘로 용도를 바꿔야 돼?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야 돼요. 이종근생으로. 이게 이제 건축법에서 용도 변경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무슨 대장을 뜯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 이 2층의 소유자 알고 싶으면 2층의 소유자 알려면 어디로 들어와야지 이제? 대법원 세트 들어서 등기부등본 연락하면 되겠죠. 그럼 그 2층의 소유자 했더니 고 땡땡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고 상처라는 얘기죠. 실명 이름이 안 나오니까 고 땡땡 이렇게 나올 거야. 국 나오면 뭐야? 국가 거라는 거야. 국땡이라고 하면. 그럼 이제 소유자 확인 나오는 거는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대장, 임야면 임야 대장, 그리고 도면 뭐예요? 지역도. 요 정도 서류 정도 확인할 때 보는 게 요 사이트예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이걸 보고서 해석을 하고 용도 변경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알려면 공법에 있는 규제를 알아야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여기가 바로 앞에가 뭐로 되어 있냐 이거? 이 색깔이면 자, 여기 3종 일반 주거죠, 여기는. 네, 3종 일반 주거예요. 그럼 여기 건물이 좀 높겠네? 혹시 여기로 오실 때 이쪽에 건물이 좀 높았지 않았어요? 용종이 더 높잖아요. 높다가 좀 조금씩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전에 일반 주거는 편리 양호? 편리. 전용 주거는? 그럼 여기서 아마 중심가에서 좀 멀리 있는 데 보면 전용 주거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런 데는 이제 걸어 다녀야 돼. 돈 있는 분들이야 뭐 자가용으로 기사가 타고 가겠지.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서울 상계동 있죠. 청소 있고 공공청소 있고 여기 무슨 역 있죠 여기? 창동역 있죠. 창동역 기지가 어디로 간대 이거를? 진접으로 간다고 그러잖아. 그럼 여기 지역이 이제 뭘로 바뀌어야 돼 이제 주거 지역이? 상업적으로 개발 계획이 서울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한류 원산지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공연장 큰 거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창동하고 노원을 봤을 때 어디가 집값이 올라가게 생겼네? 창동이야. 용도지역 바뀌면서 그 주변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창동 아파트는 사야 되는 거야? 팔아야 되는 거야? 사야죠. 지금 팔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벌써 이미 매지에서는 사러 오는데 값 좀 올려주니까 다 팔고 나오는 거야. 그럼 산 사람들이 다 돈 벌고 나가는 거니까 해당 지역에서 여기 준 뭐라고 돼 있나 이거? 준공업지역 돼 있죠? 옆에 3종 일반, 2종 일반 있어. 준주거 있고. 그럼 얘네들은 아마 이쪽이 개발이 되면 상업적이나 또는 3종 일반 준주거로 바뀌는 땅인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바꾸는 거야? 계획에서 바꾸는 거야? 계획에서 바꾸는 거 무슨 계획 봐야 되네? 서울시 도시계획 봐야 되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창동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개발하겠다 계획이 나와 있다고. 그 계획에 맞춰서 도시공관리계획 짤 때 용도지역을 뭐 하겠네요? 변경하겠죠. 그래서 변경이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계획이 발표된 거 내용만 보는 거지 확정이 진접으로 안 가면 어떻게 돼? 진접 사람들 싫어할 거 아니에요. 기지가 들어오는데. 그럼 안 들어오면 반대해가지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근데 웬만하면 하려고 하는 목적이 계획까지 다 짰고 벌써 공청회까지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다른 데로라도 가지 안 가진 않을 거예요. 제 말은 이해되신 거죠? 그럼 노원 쪽하고 창동 쪽 봤을 때 어디가 좀 더 저평가돼 있고 현재? 창동. 그럼 창동 쪽으로 이사가는 게 맞는 거야. 예. 쌍문동 이런 데. 예. 쌍문동보다는 창동이 더 가까우니까 창동이 훨 낫죠. 예. 그러면 해당 지역 내에서 여기 옆에 일반 상업지역 보이세요? 이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커지면서 아마 커질 거예요. 위에는 다 무슨 지역이네 지금? 자연녹지라고 돼 있죠. 개발제한구역이 다 자연녹지예요. 개발제한구역 항상 자연녹지야. 여기가 무슨 구역이라는 뜻이네?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이고 이쪽이 남양주 별내지구 개발한 거. 이거 개발 제한 풀어가지고 개발한 거예요. 그럼 이제 신도시가 들어오는 지역 주변에 역세권 주변 라인으로 땅값은 올라가겠죠. 그럼 이쪽으로 도로가 하나 개설되면 이쪽 라인을 보면 도로 토지 가격 올라간 거 개별시가 보면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런 땅 사고 있으면 계속 이될 거예요. 같은 땅인데 외곽에서 볼 때는 똑같은 땅이지만 하늘에서 보면 달라요. 얘가 어느 게 또 용도적이 바뀔 가능성이 높으냐면 얘가 더 높잖아요. 그럼 같은 녹지여도 이 땅보다는 이 땅이 비싼 거지. 제발 이긴 거죠. 해제 가능성이 있으면 무슨 구역이 뜰 거라고 이거? 지구단위 구역이 뜬다고. 여기 지구단위 안 보이죠? 요 상업적 요 라인으로 다 지구단위 구역이야. 그러니까 역세권 주변을 지구단위 묶어가지고 입체적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지구단위니까 지구단위 개념을 이제 알았고 용도적 개념 알았잖아요. 이제는 개발해야 되니까 다음 주부터는 땅 하나가 나오면 이 땅을 가지고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지 용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하려면 어떤 절차를 허가받냐가 이제 개발 파트 또 3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 되신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뒷부분 연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